네, 트럼프 당선으로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비트코인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인 의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7만 6천 불을 넘었다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은 7만 5천 불 수준인데 가격이 상승세인 건 누가 봐도 확실해 보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이 지금 비트코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지, 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이 망신을 당할 정도로 힘을 잃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만 당선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큰 플러스 요소가 될 거라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의 의미 첫 번째, 미국 사람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겁니다. 신뢰가 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계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는 비트코인에 적대적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적대적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이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논리, 전력을 사용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려온 게 이 뉴욕타임즈 같은 레거시 미디어인데요. 바이든 백악관은요,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를 근거로 비트코인 채굴에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고 또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는 계속해서 하락해 왔는데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히틀러에 비유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서 해리스가 지금 출마를 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당선시킬 것이다. 선거는 박빙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왔으니까요. 미국 대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변동을 감안하고 미국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한 선거다. 이런 건데요. 제가 미국 언론에서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또 미국 언론 보도를 그대로 갖다가 보도하는 한국 언론은 더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을 여러 번 했었죠. 한국 언론 보도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게, 네, 계속해서 카말라가 유리하고 앞서 나간다 이랬다가 막판에 갑자기 트럼프가 역전하면서 박빙 초박빙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 상황을 정말 모르고 보도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민주당 언론 보도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보도를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미국 선거는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자, 이런 경합주들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바이든이 후보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 카말라가 앉혀진 뒤에 잠시 동안 카말라가 트럼프보다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살짝 앞섰던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기지만 이 시기 동안에 카말라 해리스가 살짝 높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간에 레거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카말라 띄우기 보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을 때였는데, 그것도 잠시 이렇게 10월 초 이후에는 트럼프 우세가 점점 확실해졌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자, 그때까지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서 피하고 숨어 지내던 이 카말라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호적인 언론 인터뷰를 해도 할 때마다 점수를 까먹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와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네, 제가 판단하는 건요, 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NBC, CBS, NPR 이런 레거시 미디어, 사실상 민주당 언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류 오바마 그룹이 현직 대통령이자 이 합법적인 절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원들 표를 얻은 바이든을 강제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기가 없고 심지어 민주당 언론들마저 절대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한테 진다. 이랬던 카말라를 후보 자리에 앉혔는데요. 그때 그걸 지원 사격을 해준 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였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레거시 미디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이번 대선 발표 직전까지 박빙이다. 이런 편향된 보도를 그대로 믿게 됩니다. 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가 늦게 나오고 늦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선 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고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란 건 모르는 거라서 만약 트럼프가 압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지게 되면 개표와 관련해서 미심쩍은 좀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되는 줄 알았다가 막판에 바이든 몰표가 쏟아지면서 결과가 뒤집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경합주들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요인을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레거시 미디어 보도를 보면 카말라가 열세였던 상황을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오바마 그룹이 바이든을 후보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까지 바이든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오바마 그룹이 바이든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바이든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는 더 떨어졌고 영향력도 더 떨어졌다고 보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점에서 본 트럼프 당선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는 달랑 대통령에만 당선된 게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들, 장관을 앉히고 또 원하는 사람을 장관에 앉히고 증권거래위원장, SEC 위원장에 앉히고 연방법원 판사를 원하는 사람으로 충원하고 연방 대법관 빈자리가 나면 그 자리에 원하는 판사를 앉힐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해줄 연방의회 상원에서요,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됐기 때문이죠.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볼 때 52석을 얻어서 다수당이 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435석 중에서 과반수인 218석을 얻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공화당이 208 그리고 민주당이 187.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218석이나 219석을 얻어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연방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걸로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정권은 의회, 상원,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돼서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쉬워집니다. 조금 단순화하자면 트럼프가 원하는 비트코인 법안, 트럼프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공화당이 서포트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상원에서는 공화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중요한 이슈 중에 은행이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요, SEC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탁은행 뱅크 오브 멜론 뉴욕 BNY 멜론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이 고객들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허용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JP 모건의 체이스 은행,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같은 거대 은행,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금융기업이 고객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주고 그걸 수탁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수탁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대출도 하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SEC가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든 정권의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SEC는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위주 정책을 펴왔는데요. 트럼프가 새로운 SEC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비트코인 100만 개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 이거 중요한 법안이죠. 이 법안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주도해온 의원이자 비트코이너인 신시아 러미스 상원 의원, 이 러미스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보유 법안을 냈는데요.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최대 20만 개, 5년 동안 100만 개를 사들여서 비축을 하고 기존에 보유해온 비트코인도 팔지 않고 전략자산 비축분에 포함을 시켜서 보유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해온 기존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거, 이거는 따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 이거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해집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연방의회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이런 법안 통과시킬 가능성 굉장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확정이 됐고 연방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되거나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내줄 걸로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이거는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이걸 트럼프가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남자, JD 벤스, 비트코인 6.5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JD 벤스가 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점, 그래서 2기 트럼프 정권은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권이 될 거라는 점, 이거는 산업에 주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지만 괜히 비트코인 샀다가 정권에 밉보일까 우려했던 기업들, 그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살려줘야 하는,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살려줘야 하는 그런 대형 공룡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정권의 밉보일까 눈치 보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못하던 거대 기업들이 거래은행을 통해서 사고 수탁을 맡길 수 있게 되면 기업 차원의 비트코인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가격, 지금 현재 75,000불이 좀 넘게 돼 있는데 지금 75,000, 76,000불 수준의 비트코인 가격 얼마가 될까요? 내년 1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전까지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저 역시 그렇게 보는데요. 차원이 다른 가격 상승, 이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비트코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